네, 안녕하세요. 엿쌤 영어 내신의 엿쌤입니다. 오늘 변형고고 3.2 프로그램 론치를 하면서 이제 변형고고를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항목별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잘게 끊어서 그렇게 제작을 할 거고, 프로그램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설명법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셨으면 프로그램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그 압축 파일을 푸시면 되고요. 압축 파일을 푸셨을 때 이렇게 이제 파일이 나오거든요. 이 파일을 셋업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셨다면 이제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야 되는데, 이 아이콘을 열어서 프로그램 전반적인 오버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예전에 저희 카페에서 그 내부 작업자들 위주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프로그램이고, 그 이후에는 설명회에 오셨던 선생님들에게 이제 무료로 공개를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조금 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서 제대로 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엑셀 파일이라고 지문 파일을 제가 좀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여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프로그램 사용법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포맷을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A형 포맷, B형 포맷. A형 포맷은 이제 카페에서 쓰고 있는 그런 로고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B형 포맷은 깨끗한 단만 나누어져 있는 포맷입니다. 그리고 포맷을 유지라고 선택을 딱 누르시면, 그러면 다음에 열었을 때도 그 포맷이 유지가 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옆쪽에 스텝 1에서 원문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불러오기는 클릭을 해서 선생님 필요하시는 엑셀 파일 원문을 클릭해서 로딩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딩 끝났다면 이제 선생님이 어디 문제를 내실지 이렇게 탐색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탐색을 하실 때 쓰시는 버튼은 이전 지문, 다음 지문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출제 유형이 있어요. 출제 유형 어떻게 하는지 또 다음 클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제 출제 스탯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30문제를 내셨다. 그럼 30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프로그램이 로그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굳이 보여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해제를 하시면 스탯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설치부터 레이아웃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또 이후에 엑셀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클립입니다. 두 번째 클립은 변형고고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지문을 이제 로딩을 할 텐데, 그 지문의 형태가 어떤 포맷이어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그 엑셀 포맷 변형고고 원문 로딩 파일인데요. 변형고고 원문 로딩 파일. 네, 첫 번째 칸에는 각 문항의 번호, 원문 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열에는 영어 원문이 되겠습니다. 정답 반영된 원문이어야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한글 해석입니다. 한글 해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작업을 하지 않고 영어만 작업을 해서도 프로그램을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열었는데요. 원문 불러오기 스텝 1에서 원문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엑셀 파일을 로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로딩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출제하고자 하시는 그 지문을 이렇게 탐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제 번호라고 되어 있죠. 문제 번호의 이 부분이 바로 아까 A열에서 봤던 그 문항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드래그했던 이 부분이 영어 원문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이 들어있는 C열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 해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한글 해석을 주로 붙여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출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네, 엑셀을 작업하시면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교재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제로 문제를 한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죠. 로고가 아니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띄우시고요. 프로그램을 띄우셨다면 원문 불러오기에서 엑셀 파일을 작업해 놓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선택을 하면 이제 로딩이 끝났는데요. 로딩 끝났다면 네, 지문을 이전 지문으로 가거나 다음 지문으로 가서 선생님이 출제하실 지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4강의 수능특강 19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4강의 주제 파트의 2번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동영상에서 출제 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B 선택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 선택형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3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 보기가 5개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그렇게 해서 출제할 수 있는 거는 어휘하고 어법 이렇게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휘하고 어법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AB 선택형으로 할 거냐 틀린 것 찾기형, 틀린 것 선택형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는 AB 선택형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패턴이 두 가지가 뜹니다. 이 패턴은 뭐냐면 만약에 문제를 조금 내실 거면 무방한데 많이 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3개, 2개, 3개, 2개 이렇게 A, B, C 있으면 3개, 2개, 3개, 2개 해갖고 답을 골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학생들은 너무 쉽게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턴을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나오고 그리고 보기가 채워지는 패턴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 20개 정도를 패턴 1과 패턴 2를 나누어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개수를 세서 푸는 치사한 학생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기의 배열을 좀 다르게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첫 문장을 보면 Our addiction to criticizing others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criticizing을 criticize라고 오답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먼저 긁어 주시고요. 긁거나 이렇게 2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박스가 나옵니다. 오답으로 제시할 표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박스가 나오는데 제가 의도한 대로 criticize라고 동사 원형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A번 3개 중에서 하나 출제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럼 B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B번은 네, 좀 특이하게 What's more important 이라는 연결어, 더 중요한 것은 이란 연결어가 하나 있는데 이 what's를 갖다가 it'로 바꿔보겠습니다. 선택을 했고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네, 그럼 2개가 끝났어요. 마지막 3번째 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saying something like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 문장의 주어고 isn't가 동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 동공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isn't를 not being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또 눌러주시고요. 선택을 누른 다음에 오답. 네,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보기가 자동으로 채워졌죠. 그리고 정답도 자동으로 표시를 해줬죠. 네,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것보다 문제를 출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객관식 유형에 맞는 그거를 채워 넣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동으로 할 수 없나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자동으로 다 채워졌고 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출제가 끝난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해설을 넣고 싶다. 그러면 해설도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diction of 명사 to 명사. 네, 이라니까 그래서 왜 criticizing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 B번입니다. B번 같은 경우는 what's more 이게 연결어라고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saying something like saying something 이 주어이므로 동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설까지 적었습니다. 해설을 적을 때 주의사항은 제가 지금 ABC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 엔터를 쓰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엔터를 치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분류를 이렇게 끊어줬는데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상에서 해설 섹션을 넣으실 때 엔터를 아무리 많이 눌러도 엔터가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엔터를 넣었을 때 그 답지 부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엔터를 인식을 못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엔터를 이렇게 넣으셔도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로 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제 다 끝났네요. 해설까지 넣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을 눌러줍니다. 선택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보기가 싹 다 없어지고 한 개 문제가 출제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문제가 프로그램상의 메모리에 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장이 된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저장이 된 거는 뱉어내야 돼요. 그 뱉어내기, 다시 말해서 이 한글 파일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뿌려야겠죠.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쇄가 아니고 파일에다가 출력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된 문서를 출제를 할 때는 이 출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렀더니 이렇게 파일이 쭉 써졌고 정답의 해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B 선택형 문제가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어휘의 AB도 있으니까 어휘도 잠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출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장된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 다른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전 지문으로 돌아가서 같은 지문인데 같은 지문에서 이번에는 어휘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어휘를 누르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AB 선택형을 누르겠습니다. 네, 어휘도 한번 문제를 출제를 해볼게요. potentially harmful 이란 단어에서 harmful 이란 단어를 제가 반대어어 beneficial 이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네, 그래서 A번 끝났고요. 그 다음 B번에서는 네, 이거 수업할 때 여기 부분이 상당히 해석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이 부분 이해하느라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unless를 if로 바꿔주겠습니다. 어휘 문제로서는 적절하진 않지만 네, 꼭 한번 내보고 싶었습니다. 어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휘로서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 C번입니다. 네, 그 constructive란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constructive가 긍정적인 말이니까 부정적인 말
destructive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destructive 네 했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설 적어주시고 적으셨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선택을 누르면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됐고 저장이 된 것을 출제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WP에다 저장을 누르시면 메시지가 뜨고 저장하겠다고 하는데요. AB 선택형 연습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메시지가 저장이 될까요? 저장 메시지가 뜨고요. 자, 프로그램을 잠깐 닫은 다음에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네. 자,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방금 만든 파일인데요.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원했던 대로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 보기도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열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교열 작업 중에 실제로 교열을 하실 때 이렇게 한 칸 정도 밀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린 거를 다시 당겨줘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언더바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집까지는 안 하는데 좀 깔끔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교열상에서 필요한 작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B 선택형 문제 출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 네, 본인 기술로 만드시면 문제 출제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네, 자신감을 많이 얻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제 유형 중에서 그 어법하고 어휘에서 출제할 수 있는 틀린 곳 선택형을 한번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법, 어휘로 한번 출제를 해볼게요. 틀린 곳 선택형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답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pay the consequences 라는 말을 foresee the consequences 그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문을 먼저 들어가서 바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기로 해당되는 단어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선택을 하시고 선택 누르시면 이렇게 번호가 떴죠. foresee를 선택을 해서 정답이 2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을 까먹기 전에 해설로 들어가서 foresee를 뭐로 바꾸냐면 원래가 pay the price였죠. pay the consequences였죠. 그리고 이제 해설을 간단하게 적어주는데요. 포기한 것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른다 해서 이렇게 해설을 적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4번, 5번도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께서 적당히 답으로 헷갈릴 만한 그러한 단어들을 골라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 2, 3, 4, 5가 선택이 끝났죠. 그리고 정답은 아까 제가 수동으로, 이거는 자동이 안 돼요. 선생님께서 미리 바꿔 놓으신 거라 프로그램이 그거는 자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정답을 넣어주시고 해설까지 넣어주셨다면 선택 눌러주시면 문제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상태에서 출제 눌러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출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틀린 것 선택형은 어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출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술형 영작 문제를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카테고리는 서술형 클릭하신 다음에 핵심어 제시형이라는 제시 영작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문은 수능 특강의 2강 2번으로 한번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하시기 전에 먼저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내는 서술형 영작 문제라는 게 지문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을 빼버리고 한글 해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영작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밑에 조건이랑 단어를 제시를 해주죠.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인데, 좀 상위권 학교들이나 좀 더 까다롭게 낸다면 핵심어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핵심어는 뭐냐면, 만약에 동사 원형이 아닌 게 들어가 있으면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전치사, 대명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빼고 학생들 보고 영작을 하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변형국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전치사나 대명사, 그런 기초적인 단어들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인식을 해서 빼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 제시 영작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맨 마지막 문장, I owe it to myself and to my career, 이 문장을 영작 형태로 한번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하고 싶은 문장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그 다음 선택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선택 준비를 누릅니다. 그걸 눌렀더니 서술형 출제창이라고 이상하게 떴네요. 이게 뭐냐면 메뉴에는 정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선생님께서 엑셀 파일 작업하실 때 해석을 넣어 주셨다면 그 해석이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해석을, 이렇게 영어 문장에 해당하는 해석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맨 아랫부분에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엑셀 파일에서 해석을 굳이 안 붙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안 붙였을 때 선생님이 직접 밑에다가 해석을 쳐주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석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영어 문장은 사라지고 해석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보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조건을 임의적으로 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쓰시오, 영작하시오. 뭐 이건 뭐 그죠? 네, 너무 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제기대명사를 사용하여 영작하시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단어를 빼거나 넣거나 조건을 넣거나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제기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myself란 단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요렇게 요 단어만 주고 요렇게 조건만 줘서 아이들이 영작을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다 싶으시면 임의적으로 단어를 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준비가 끝났어요. 해설은 제가 따로 넣지 않도록 하고 서술형 문제니까, 네, 이렇게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선택 준비를 누르시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메모리에 한 문제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이제 한글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네, 출제를 했습니다. 저장을 해서 실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습이라고 파일을 저장을 해봤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언더바 같은 경우는 가끔 오류가 나는데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하는데, 걸리적거리신다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조건 달았던 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후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줄 간격을 좀 줄여서 한 단에다가 놓는다든지 아니면 요걸 좀 간격을 벌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 9자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아까 원래 그 문장이 뭐였죠? I owe it to myself and to my career 해서 총 9단어잖아요. 그 단어 개수를 프로그램이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서술형, 핵심어 제시형 영작 문제 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클립에서는 서술형 중에서 틀린 곳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술형 부분에서 핵심어 제시형 말고 틀린 부분 찾기형이라고 아래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문에서 선생님께서 문장을 어법이나 어휘를 바꿔놓고 거기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적으라는 아주 대표적인 서술형인데요. 네, 어떻게 출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시기 전에 어디를 바꾸어 놓을지를 미리 생각을 해주십니다. 네, 저는 이 부분 It was the same small gift who 2 days before had thrown stones at him. 네, 이 문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바로 수정을 해주시는데요. 네, before를 어고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지문이 편집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it을 hits라고 현재형처럼 그렇게 바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디가 수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볼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총 2군데를 바꾸어 놓았죠. 최대 5개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문장 해당되는 밑줄이 쳐질 부분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누르십니다. 선택을 눌렀더니 틀린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틀린 부분의 개수를 선택해 달라고 프로그램에서 물어봅니다. 저는 어고랑 hits를 바꿨으니까 총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개를 선택을 하고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네모칸이 총 4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5개를 바꿨다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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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나오겠죠. 네, 여기에다가 뭐를 넣으시냐면 정답을 넣어주십니다. 어고라고 적었던 거를 before로 바꾸게 되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hits라고 돼 있었죠. hits라고 돼 있었는데 원래 답은 hit이었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해설을 해주시겠다면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번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니까. 네. 네, 어고 대신 before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2번은 thrown의 병렬구죠. 네, 제가 지금 새벽 한 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조금 수업 끝나고 이제 이걸 계속 찍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그래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어쨌든 해설까지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 준비 끝난 거죠. 마찬가지로 선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문제가 저장되었다고 하네요. 출제를 한번 해보죠. 네, 출제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에 틀린 부분을 적고 정답을 적어야 되니까 네, 해설과 정답이 이렇게 올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술형 틀린 부분 찾기형 출제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장 삽입, 문장 삽입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형태의 문장 삽입을 출제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출제 유형에서 문장 삽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을 하실 부분을 저는 recall, 요게 3강의 1번 지문인데요. 네, 요 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마침표까지 선택을 해야 이제 티가 안 나겠죠. 요 문장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별표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별표는 왜 그러냐면 문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제가 그게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표시를 해주는 내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걸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제 번호를 삽입을 해줘야겠죠. 네. 단어 앞쪽에 번호가 삽입이 되니까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계속 선택을 눌러서 네, if 앞에 3번이 이제 답이니까는 답 3번 수동으로 이제 넣어주시고요. 네, 5번은 마침표가 없어서 맨 마지막 문장을 맨 마지막 문장이 아니고 맨 끝에 5번을 넣겠습니다. 당연히 보기가 5개이기 때문에 5번을 다 선택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1, 2, 3, 4, 5 5개를 다 했죠. 정답 넣었죠. 그러면 이제 출제 준비가 끝난 건데요. 해설에서 해설 달아주고 싶으시면 해설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해석을 전부 다 긁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셨습니다. 해설까지 넣고 정답 됐고 5개 다 됐으면 선택을 눌러서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출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출제를 하니까 삽입될 문장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까 제가 넣었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그 별표 출제하실 때 꼭 지워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버튼이 있죠? 서프라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지문은 상당히 기네요. 3강의 3번 문제를 가지고 서프라이즈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서프라이즈 버튼을 눌렀더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자동으로 문장을 삽입해 준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그 특정 문장을 골라서 문제 형태로 빠르게 출제를 하는 건데요. 1년에 그런 번호 넣고 하는 게 조금 귀찮으시다면 프로그램한테 의존을 하시면 되겠지만 네, 결과물이 오류가 있는 거는 장난을 못해요. 그래서 꼭 출제하셨으면 자동으로 출제하시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동으로 출제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문이 프로그램이 생각하기에 너무 짧아서 출제를 못한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 긴데. 네, 4강으로 3강의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프라이즈. 3강 6번 서프라이즈. 됐다. 네, 3강 6번 자동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장 삽입 그리고 자동 출제까지도 한번 재밌게 알아봤는데요. 네, 자동 출제는 제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출제가 될 만한 문장이 나왔는지 그리고 좀 적절한 문장이 나왔는지 그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클립에서는 순서 배열, 지불의 순서 배열, 객관식 문항이죠. 순서 배열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기에 5개 보기는 임의적으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정답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간편하고 좋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지문을 크게 4덩이로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4덩이로 끊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텍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 텍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순서별 문제를 출제합니다 라고 이제 뜨게 되죠. 출제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순서별 같은 경우는 지문이 순서별로 이렇게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같이 출제를 할 거라고 염두에 두지 않고 순서별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한 문제만 출제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답이랑 이런 것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해설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른 지문으로. 네, 한 덩이 눌렀고 선택. 한 덩이 눌렀고 선택. 한 덩이 눌렀고 선택. 한 덩이 눌렀고 선택. 그럼 총 4번째죠? 선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또 누르시는 게 아니라 출제를 눌러주십니다. 출제를 눌러서 답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런 걸 확인 안 해주셔도 되니까. 네, 정답을 프로그램이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일이 순서를 잡으시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순서 배열을 클릭하시게 되면 서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프라이즈 버튼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3강의 4번 지문입니다. 서프라이즈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버튼을 누르자마자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네, 벌써 눈치채셨죠? 프로그램이 일련의 그 로직을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순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이 글의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를 하셨다면 제대로 출제가 되었는지 확인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자동 출제 기능이 있다는 거 재밌게 요긴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 출제 기능은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두 유형에서만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 문제의 꽃이죠. 빈칸 추론 어떻게 출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문 똑같이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내시기를 원하시는 지문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법 어휘에서 보여드렸던 그 똑같은 지문을 빈칸 추론으로 한번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한 지문에는 총 4번까지 출제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지문으로 총 4문제까지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상태 메시지에 한 문제가 출제 준비되었습니다.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문제, 4문제까지 저장을 해서 한꺼번에 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고 저는 지금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한 문제 하고 한 문제 저장하고 한 문제 출제하고 이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같은 지문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출제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똑같은 지문을 계속 보여준다면 종이 낭비가 너무 심하겠죠. 그래서 한 지문당 4개까지 출제되는 걸로 기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계속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빈칸 추론 선택하신 다음에 빈칸 추론으로 낼 단어 또는 구 또는 문장을 선생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understood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만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단어짜리 빈칸으로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어를 선택하시고요. 선택된 거를 선택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렀더니 understood라고 이렇게 뜨고 답도 표시가 됐죠. 네, 정답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답을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해준 거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1, 3, 4, 5번에 비어있는 부분을 오답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destructive, known, heard, constructive 이라고 한번 보기를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넣어주고 싶으시다면 해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Be understood.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이해하다 라고 해석된다. 이 글은 비판이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다는 것이 주제이므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3번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입력이 끝났고 보기도 다 채웠고 해설도 넣었죠. 해설에는 엔터 언급 안 먹는다고 지난번에 팁 드렸었죠. 네,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했다면 선택 준비 눌러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러면 출제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출제를 하면 빈칸이 돼 있고 그 다음 보기가 이렇게 가지런히 나와 있고 제가 방금 넣었던 해설이 이렇게 출력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 객관식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또 간단히 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제 중에서 연결어 출제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연결어가 이제 출제가 안 돼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연결어는 출제는 안 되지만 내신에서는 연결어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어 추론은 이 프로그램이 또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문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똑같은 수능 특강 원문을 불러왔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결어 출제 같은 경우에 연결어가 반드시 2개, 부사 형태의 연결어가 반드시 2개가 있어야 저희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죠. 이제 2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저희가 억지로 연결어를 넣어서 그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어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지금 지문 3강의 3번 유형편 요지 3강에서 3번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nevertheless, for example, 그 다음에 therefore 이렇게 연결어가 3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결어를 낼 때는 2개 정도만, 2개만 낼 수가 있죠. 네, 어제 지문 선택을 했고 연결어 추론 클릭하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연결어를 찾아서 타이핑하는 시간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클릭으로 연결어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nevertheless 하고 therefore 이 2개를 한번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evertheless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빵꾸가 뚫렸어요. 그 다음에 therefore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답이 표시가 되면서 보기가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출제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빈칸을 채워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답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일단 2개 정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오답을 적당히 보면서 이게 순서대로 채워지거든요. 빈칸만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 as a result 한 다음에 이제 B번이 있잖아요. B번에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클릭을 하면 여기가 채워지겠죠. 네. 너무 다르게 하면 티가 나니까 네, 적당히 네, 이렇게 더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in a nutshell 이렇게 해서 보기를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해설 뭐 앞에 내용 요약해주고 뒤에 내용 요약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저는 정말 그 학생들 공부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출제를 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해설이 작업이 돼 있죠. 그래서 해설 작업된 부분을 긁어서 이용을 해줍니다. 해설을 넣어주고는 싶은데 좀 귀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넣어서 네,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설에 붙여주는데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답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따옴표를 써서 강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니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네, 강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다 끝났죠. 그러면 선택, 그럼 세이브가 됐고 그 다음에 출제 하면 이제 출제가 됐고 제가 넣었던 해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다른 지문을 한번 볼게요. 다른 지문 같은 경우에 연결어를 내고 싶은데 연결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상강의 4번에서는 연결어가 하나밖에 없죠. In these cases도 있지만 네, 그런 거는 연결어는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네, as a result 요거 하나가 연결어로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일 때는 아까처럼 출제하면 되는데 연결어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빈칸 추론으로 들어가세요. 빈칸 추론을 들어가서 as a result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그 연결어 문제가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 윗칸에 빈칸에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빈칸에 들어갈 연결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똑같이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번부터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보기 채웠고 해설에 해설이라고 길게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해설 뭐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출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빈칸은 하나짜리지만 실제로 빈칸에 어휘를 묻는 게 아니라 연결어를 물어보는 문제로 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좀 팁이 생겨서 그런 좀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주의 드릴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주의하실 부분은 연결어 추론에서 연결어 추론을 클릭해 놓을게요. 연결어 추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강의 6번 같은 경우에 however 라는 연결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만 연결어 중에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그러한 연결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막상 찾으려니까 또 이게 안 보이는데 네, 소문자인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넣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대문자로 뜨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답이 아닌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소문자에 대한 보기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고쳐주시는 그런 센스는 발휘해 주시면 또 학생들이 풀 때 정말 고민하면서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어 네, 클릭으로 연결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연결어 2개짜리인 경우에 이렇게 한다. 연결어 빈칸이 연결어 어구가 소문자인 경우에는 기본 클릭으로 대입해야 되는 단어들이 대문자들로 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입을 해놓고 소문자로 바꿔준다. 그리고 한 문제만 그 연결어 2개가 아니고 하나일 때는 빈칸 추론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연결어가 조금 내용이 많은데 네,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연습을 해 보시면 금방
get the neck of it, get the hang of it. 네, 마무리하겠습니다.